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배구 국가대표팀 팀닥터로 인도에서 열일하고 오신 정현중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한의원병원 정현주입니다. 배구도 배구지만 요즘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물론 우리나라는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지만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관전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장면 보셨나요? 전반전 25분쯤 심판이 갑자기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시키면 선수들이 일제히 벤치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 것 말이죠. 바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우리말로 수분 보충 시간입니다. 이번 대회부터였죠.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후반 각각 25분경에 3분씩 경기를 강제로 멈추고 물을 마시게 해서 저도 이렇게 흥미롭게 봤어요. 인간은에는 몸속에 탈수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목마름이라는 신호를 내보내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낀다면 그건 이미 운동 능력은 20% 이상 저하된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열사병으로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의무적으로 수분을 밀어 넣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스포츠 과학 이론에 따른 조치인데요. 네. 그런데 이 소리 없는 탈수 공포가 지금 우리 집 안방에서 특히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에게 매일 일어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보통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야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고 느끼죠. 물론 젊고 건강한 성인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적용하는 순간 아주 위험한 오진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 탈수 진단을 교과서로 불리는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연구팀의 세계적인 임상 논문을 바탕으로 잘못된 탈수 상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모님들의 숨겨진 탈수신을 찾아내고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탈수 증상이나 자가 진단법을 검색하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원장님 말씀하신 갈증 신호이고요. 두 번째로 손등 피부를 집에 올렸다가 놓았을 때 2초 이내로 안 들어오면 탈수라는 피부 탄력성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는 이 전통적인 탈수 진단법인 손등 피부 탄력 테스트와 갈증 유무는 고령자 탈수를 진단하는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갈증 신호부터 보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침샘 분비가 감소하고 입이 마르기가 쉽죠. 약물도 또 영향을 미치고요. 거기다 뇌 갈증 중추도 둔해져서 항상 이게 입이 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탈수가 와도 무심히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성 검사 얘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 속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손등 피부가 천천히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손등 피부는요, 탈수의 지표가 아니라 노화의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의학계가 공인한 진짜 노인 탈수 신호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원장님, 우리 신체 피부에서 가장 습도가 높은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겨드랑이요. 자, 땀샘도 많이 분포돼 있고 접혀 있는 부위라서 수분 증발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완전히 메마른 겨드랑이가 탈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체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생명 유지에 직결된 심장과 뇌로만 피를 보내고 피부나 말초 조직이 수분기를 차단하죠. 땀샘 활동이 활발해야 할 겨드랑이가 완전히 메말라 있다면 몸속 수분이 극도로 고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갑작스러운 인지저하와 어지러운 발현 유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평소 멀쩡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말이 어눌하게 하거나 기억을 못해 치매나 뇌졸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뇌세포로 갖는 수분과 전해질이 차단되어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탈수성 손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액 처방만으로도 금방 정신이 맑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소변의 색깔과 소변 횟수겠죠? 네,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 색깔이 짙은 황색을 넘어 갈색이나 진 노란색을 띠거나 하루 소변 횟수가 3회 이하로 줄어들게 되죠. 이때는 심각한 탈수 상태이므로 즉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소변 검사와 더불어 혈액 검사상 삼탑 수치가 특정 기준치를 넘어가면 의학계에서는 수분 손실성 탈수 상태로 진단하게 됩니다.
탈수는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점 더욱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끈적해지면 심장 부담이 높아져서 고혈압이나 뇌경색, 심근경색의 위험이 치솟게 되죠. 또 당뇨 환자라면 이 수분 감소로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신장은 당을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량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 탈수는 더 심해지는 이른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탈수의 올바른 예방과 치료법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사실 물 마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갈증낸다고 벌컥벌컥 이렇게 맹물을 이렇게 마시다 보면 혈중 나트륨 네. 농도가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물도 과식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한 탈수로 어지럽다면 집에서 천연 수분 보충제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전해질과 수분이 동시에 흡수되어 이온 음료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과 설탕 6티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심할 때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탈수의 원인도 파악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맥 수액 주사나 물처럼 쉽게 마시는 형태의 링거액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하죠. 미국의 한 연구를 보면 40%는 탈수 임박, 28%는 현성 탈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 몸의 70%는 수분입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 유지에 중요하다는 건데요. 간단한 만큼 쉽게 간과하고 있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수분 보충.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